최근 투자 시장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를 꼽으라면 아마 비트코인이 아닐까 합니다. 비트코인 시세가 1억 원을 넘어가며 투자 심리가 날이 갈수록 단단해지고 있죠.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에 그래도 가장 확실한 투자를 고민하느라 미국에 눈을 돌리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미국 투자는 언제나 투자의 중심이 되었고 2024년에도 여전히 안정적인 투자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 특히 테크 기업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미국 대표 지수인 S&P 500과 나스닥 100에 투자하는 상품도 인기가 많았는데요. 2024년 2월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TR ETF는 코덱스 ETF의 개인 순매수 순위에서 상위 10개 ETF에 다시 위치하며 그 인기를 당당히 증명했습니다. 오늘은 지난달 인기를 끌었던 ETF가 왜 인기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TR ETF는 미국 대표 지수인 나스닥의 TR로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미국 나스닥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중 시가총액, 거래량 등을 기준으로 100개의 우량 종목을 선정해 구성된 지수인데요. 미국 증시를 대표하는 다른 주가 지수인 S&P 500과 차이점이 있다면 나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기술주 관련 기업들의 비중이 더 높다는 점입니다. 미국 투자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표 지수 투자를 추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 지수는 이미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 시가총액 등을 기준으로 우량 기업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국가가 성장을 한다면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와 같이 불안정한 경제시장에서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홀로 우뚝 서서 성장 중인 국가는 미국뿐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미국 대표 지수는 간단하면서 아주 강력한 투자 전략입니다. 실제로 과거 사례를 통해 데이터를 집계하여 보았을 때도 S&P 500과 나스닥 100 같은 대표 지수는 장기 우상향의 성과를 실현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장기적인 투자처로서는 손색 없는 훌륭한 포트폴리오의 기본 자산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뒤에 붙은 TR은 무엇일까요? 우선 TR을 말씀드리기 전에 PR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PR은 프라이스 리턴의 약자로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에서 나오는 배당금을 ETF가 분배금의 형태로 나눠줍니다. TR이 붙지 않은 ETF는 PR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흔히 여러분이 접할 수 있는 분배금을 받는 ETF는 PR ETF라고 보셔도 됩니다. 반면 TR은 토탈 리턴, 즉 지수 구성 종목들에서 나오는 배당금을 투자자에게 분배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대표 지수에 재투자합니다. 즉 지급받은 배당으로 지수의 비중만큼 다시 매수해서 주식의 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방식인데요. S&P 500이나 나스닥 100처럼 꾸준하게 장기 우상향하는 대표 지수에 투자할 때 최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배금 재투자의 복리 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과 차이에 큰 영향을 미쳐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특히나 TR로 투자했을 때 더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마 분배금을 직접 수령하는 것이 더 기분도 좋고 자동 재투자를 한다고 해서 수익률이 많이 차이가 나지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께 PR과 TR의 차이를 보여드릴 수 있는 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위 표는 S&P 500의 예시인데요. 1년 투자 시에는 PR과 TR의 수익률 차이가 2%에 불과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10년이 경과하자 무려 53%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투자한 액수를 1억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10년 뒤에 PR에 투자한 사람은 2억 5천만 원이, TR에 투자한 사람은 3억 1천만 원이 통장에 있는 것이죠.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TR ETF의 장점으로는 성장성과 안정감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투자가 유망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단일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을 섣불리 드리긴 어렵습니다. 주가의 방향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죠. 또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단일 종목에 투자하는 것은 수익성도 크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항상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선 미국 우량기업 전반에 걸쳐 투자하는 대표 지수에 투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미국 시장에 장기적으로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신다면 그리고 단일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혹시나 우려된다면 미국 대표 지수, 특히나 TR로 투자하는 상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배당금의 재투자로 과세 이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TR ETF는 ETF의 분배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바로 자동 재투자하여 복리 효과를 추구합니다. 만약 분배금을 활용한 재투자에 대한 의사가 있다면 분배금을 직접 지급받고 이후 재투자 시 예수금을 추가하여 매매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분배금을 지급받을 땐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 징수되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아마 다른 ETF나 주식 단일 종목에 투자해서 배당금을 받으신 경험이 있다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지만 TR-ETF는 분배금 지급 없이 바로 자동 재투자가 되기 때문에 분배금에 부과되는 배당소득세가 이연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TR-ETF는 상장 이후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정말 좋은 상품인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보여왔던 미국 대표 지수 중 하나인 나스닥 100 지수에 투자하는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TR-ETF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투자는 잘 알아보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미국의 증권시장을 주도하는 빅테크 종목 7개를 모아 매그니피센트 7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최근 높은 상승세를 시가총액 1위를 달리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를 필두로 애플,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그리고 테슬라까지 7개의 기업이 여기에 속합니다. 지난 2월 13일 도이치뱅크가 발표한 리서치에 따르면 이 매그니피센트 7의 시가총액 총합이 G20 국가보다 앞선다고 밝혔습니다. 시총만 놓고 보면 세계 국가 2위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미국 빅테크 주식, 골고루 한 번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코덱스 미국 빅테크 10 ETF로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매그니피센트 7 기업에 모두 투자하며 AI 시대를 이끌 추가 3개 종목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주목해야 할 차세대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미국 빅테크 주식 전망을 살펴보고 이러한 종목들에 더욱 효과적으로 투자하는 ETF인 코덱스 미국 빅테크 10 ETF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3년은 기준금리가 인상 및 동결되어 높은 금리가 유지되는 고금리 및 고물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덱스 미국 빅테크 10이 보유하고 있는 매그니피센트 7과 성장 중인 빅테크 주식 3가지는 AI 관련 차세대 기술 및 인프라 소식으로 견조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나스닥 100 지수와 비교해보면 코덱스 미국 빅테크 10이 보유 중인 미국 빅테크 10개 주식의 성적이 약 29%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ROE 또한 미국 빅테크 10 종목이 25%로 하락 추세인 S&P 500이나 나스닥 100 지수를 앞지르며 월등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때 자기자본이익률 ROE란 단기순이익을 평균 자기자본으로 나누니 100을 곱한 수치로 기업이 자기자본을 활용해 얼마를 벌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ROE 10%는 10억 원을 투자해 1억 원의 이익을 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금리 인하가 기대되는 가운데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빅테크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면 매그니피센트 7 기업들을 중심으로 모바일에서 플랫폼까지 특정한 기술주와 함께 성장해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풍부한 자본을 바탕으로 시대를 이끄는 혁신 기술을 발전시켜 왔기에 가능했던 거죠. 앞으로 지켜보아야 할 차세대 글로벌 혁신 기술은 첫 번째 생성형 AI, 두 번째 플랫폼 및 클라우드, 세 번째 차세대 모빌리티 및 디바이스 3가지입니다. 특히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에는 생성형 AI 시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도체와 데이터, 클라우드 관련 주식에 주목해야 합니다. 코덱스 미국 빅테크 10 ETF는 현재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선보여 높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앞으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브로드컴, 스노우플레이크 등에도 투자 중입니다. 미국 빅테크 주식의 특성상 기업, 시기, 섹터,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신기술이 발표되기 때문에 미리 어떤 종목이 성장할지 예측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지난 22년 11월 처음 챗 GPT가 공개되어 온 세계를 놀라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코덱스 미국 빅테크 10 ETF는 투자하는 10개 종목에 동일 비중으로 투자하는 동일 가중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시총 가중 방식으로 투자할 경우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낮지만 지난해에 급등한 엔비디아, 메타, 브로드컴 등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코덱스 미국 빅테크 10 ETF는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 또한 고르게 편입해 시총 가중 방식 대비 17% 높은 성과를 보일 수 있었습니다. 최근 생성형 AI와 관련된 기술의 연이은 발표로 미국 빅테크 지각 변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22년 말과 24년 1월 말 시가총액 순위에서 지속적인 변동이 있었습니다. 특히 브로드컴의 경우 22년 순위에 없었지만 24년 순위권에 포함되며 다양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스닥 100 내에 포함된 각 기업들의 22년 말 그리고 24년 1월 성과를 비교해 볼 때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등 기존의 큰 규모의 회사들의 주가 상승률은 두 자릿수였습니다. 해당 주가 상승률도 매우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5에서 8위를 차지하고 있는 엔비디아, 메타, 브로드컴의 경우 세 자릿수 주가 상승률을 보여주며 보다 압도적인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상승 랠리는 시가총액 1, 2위가 아닌 하위 종목에서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매그니피센트 7을 포함한 미국 빅테크 기업에 투자하실 때에는 AI에 따른 지각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동일 가중 방식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매그니피센트 7 기업들을 중심으로 미국 빅테크에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때 고려해야 할 것 중 하나가 환율입니다. 고금리 상황에는 달러가 높아 킹달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한국의 원에서 달러로 투자하려고 높은 가격을 주고 환전했는데 앞으로 달러가 내린다면 환차로 인한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향후 금리 인하가 예상되고 원달러 가격이 하락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환해지의 필요성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 10년 국채 금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 12월경 미국 연준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으로 한때 미국 금리 인하가 예상되었을 때 시장의 심리가 선반영돼 미국 10년 국채의 금리가 많이 내렸던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달러, 원 환율이 함께 하락하는 모습 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금리 인하 상황이 예상되는 가운데 코덱스 미국 빅테크 10 ETF는 미국 빅테크 기업 종목의 가격 변화에만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환해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율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미국 빅테크에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꼭 추천드립니다. 보시는 차트는 코덱스 미국 빅테크 10의 1년간 주식가격 차트입니다. 정말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왔으며 거래량도 26만 주나 되어서 매매를 하기에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장기 투자를 하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투자는 잘 알아보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투자를 계속 해오신 분은 물론 요즘은 누구라도 한 번쯤 엔비디아 이 네 글자를 안 들어보신 분은 없을 겁니다. 안 그래도 반도체는 투자 시장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는 테마 중 하나입니다. 반도체 테마를 빼놓고 투자를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할 정도죠. 미국 증권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말까지 시장을 휩쓴 인공지능 열풍 속에서 가장 수혜를 본 게 엔비디아와 같은 반도체 테마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반도체 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눈여겨봐야 할 그 이름 엔비디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I 반도체에 대해 말하기 전에 반도체를 대표하는 지수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규모 순으로 보면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MVIS 미국 반도체 25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수 구성 원칙을 충족한 기업 중 시가총액 기준 상위 30개 종목을 묶은 지수로 반도체 설계부터 제조, 판매는 물론 디자인과 장비 기업까지 담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 지수 중에서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으며 그만큼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반면 MVIS 미국 반도체 25 지수는 다소 생소한 이름입니다. 이 지수는 유명 투자회사인 인베스코의 자회사가 만든 지수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비하면 꽤 최근에서야 탄생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25개의 반도체 기업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두 지수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두 지수의 결정적인 차이는 비중 제약 조건에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상위 5개 종목의 가중치를 약 8%로 제한하고 있고 반면 MVIS 미국 반도체 25 지수는 상위 종목이 20%의 비중까지 차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엔비디아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서는 8% 남짓밖에 될 수 없지만 MVIS 미국 반도체 25 지수에서는 약 20%까지 파이를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즉 MVIS 미국 반도체 25 지수는 일부 상위 종목의 비중이 큰 만큼 그 종목의 주가가 올랐을 때 더 큰 상승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테마의 퍼포먼스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지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테마에 투자하는 ETF를 통해서요. 물론 그 종류는 셀 수 없이 많지만 그중 대표 주자로 꼽히는 SOXQ를 봅시다. 이 상품은 3월 4일 기준 지난 6개월간 무려 35.5% 상승하는 기염을 통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상품보다 훨씬 좋은 성과를 기록한 ETF는 따로 있습니다. 똑같이 반도체 테마에 투자하고 심지어 레버리지 상품도 아닌데 말이죠. 그 주인공은 바로 MVIS 미국 반도체 25 지수를 추정하고 있는 SMH입니다. 보기 쉽게 상승률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OXQ는 지난 6개월간 35.5% 상승했는데요. 같은 기간 SMH는 43.12% 올랐습니다. 시계열을 늘리면 차이는 더욱 벌어집니다. 지난 1년간 SOXQ는 66.48%, SMH는 84.6% 급등했습니다. 이유는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엔비디아 덕분입니다.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열풍을 이끌며 그야말로 엄청난 주가 폭등을 기록했는데요. MVIS 반도체 25 지수의 엔비디아 비중이 더 컸기에 엔비디아 주가 상승의 수혜를 더 많이 본 것입니다. 엔비디아의 1년간 차트입니다. 1년간 3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시총이 무려 1천조 원일 때부터 말이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관건은 엔비디아의 주가 퍼포먼스입니다. 엔비디아가 압도적인 모습을 보일수록 MVIS 미국 반도체 25 지수가 더 좋은 모습을 보일 테고 반대로 엔비디아가 숨고르기에 들어가고 반도체 섹터가 다 함께 움직인다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더 안정적인 성과를 낼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분위기는 좋습니다. 우려와 기대가 엇갈리던 엔비디아의 실적이 준수하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는 지난 2월 21일 장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매출은 265%, 순이익은 무려 769% 폭증했습니다. 실적 발표 전부터 잔뜩 높아져 있던 기대치마저도 뛰어넘은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심지어 엔비디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보다 더 늘어난 규모의 매출 전망치를 제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성장은 계속될 거란 예고를 한 것입니다. 이처럼 높은 눈높이마저 충족하는 엔비디아인 만큼 월스트리트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폭발적으로 상승한 주가가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았습니다. 특히 룹 캐피털의 아난다 바루아 애널리스트는 지난 2월 16일 1990년대를 회상하면서 엔비디아가 파티를 벌일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물론 경쟁업체들의 매서운 추격이 변수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2년간은 엔비디아가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엔비디아의 순풍으로 작용하는 인공지능 재료도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많은 기업이 뛰어들며 일시적 현상이 아닌 확실한 메가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고 보여집니다. 여전히 가장 큰 수혜주는 독보적인 입지를 차지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주가의 추가 상승을 예상할 이유는 널리고 널린 셈입니다. 엔비디아가 이번 GTC를 계기로 추가 성장 발판을 마련하면서 주가는 더 오를 것 같습니다. 또한 엔비디아가 GTC를 계기로 다시 주가 상승세 모멘텀이 살아나면 관련 반도체 종목들 역시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얼마나 더 오를지는 알 수 없지만 오르기만 한다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보다 NVIS 미국 반도체 25 지수가 더욱 좋은 성과를 낼 건 불보듯 뻔합니다. 당연히 이 지수들을 추종하는 상품의 퍼포먼스도 엇갈릴 테죠. 따라서 엔비디아의 추가 상승에 베팅한다면 NVIS 미국 반도체 25 지수를 쫓는 ETF에 투자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NVIS 미국 반도체 25 지수라는 것 자체도 생소한데 어떤 상품이 있는지는 더 알기 어렵습니다. 일단 대표 ETF를 짧게 소개하자면 앞서 언급한 SMH가 있습니다. 아마 NVIS 미국 반도체 25 지수를 몰라도 SMH라는 이름은 익숙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상품은 반도체 관련 ETF 중에서 운용 규모가 가장 크고 또 운용 수수료도 저렴하여 여러모로 매력적인 ETF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좋은데 하나 아쉬운 점이라면 국내 ETF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연금 계좌나 IRP 계좌 등을 통해서는 투자할 수 없다는 점이 있죠. 그런 부분마저 충족할 수 있는 상품으로는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 ETF가 있습니다.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 ETF는 SMH와 마찬가지로 NVIS 미국 반도체 25 지수를 추종합니다. 따라서 다른 반도체 ETF에 비해 엔비디아 주가가 올랐을 때 더욱 큰 폭의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외에도 큰 비중을 차지한 TSMC를 비롯해 인텔, ASML, 마이크론 등 각 반도체 산업 전반의 글로벌 대형 반도체 기업들을 편입하고 있어 현재 주목받는 기업은 물론 포스트 AI 반도체 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효과적인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상품은 한해지 상품이 아니라 한노출 상품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환율 변동에 따른 영향을 받아 투자 자산의 가치가 변동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 한해지 상품에 비해 다소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대신 이 점은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환율에 따라 환차익을 노려볼 수도 있다는 거니까요. 또한 환율 변동은 장기적으로 평균에 수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기 투자하기에도 좋습니다. 국내 ETF 중 엔비디아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ETF는 무엇일까요? ETF가 어떤 지수를 추종하는지 그 비중은 어떤지까지 꼼꼼히 따져보면 답이 나오실 겁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AI 열풍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투자은행 UBS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생성형 AI는 향후 10년간 성장 테마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빅테크가 이 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이 종목들의 상당한 비중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흐름 한가운데는 엔비디아가 있는데요. 다양한 상품을 통해 엔비디아 투자를 더 전략적으로 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항상 투자는 잘 알아보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